안녕하세요. 바론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송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은 이제 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갑자기 장중에 김정은씨 꼴가닥 소리 나왔어요. 그러면서 CNN인가? 여기서 이제 보도를 하면서 무슨 수술을 받았는데 지금 중태다. 꼴가닥 할 수도 있다. 라고 하면서 또 이제 거기서 이제 찌라시들이 같이 도는 게 쿠데타설이 돕니다. 쿠데타. 전쟁으로 연결이 돼서 한국은 불바다가 될 거다. 라는 식으로 확대 해석을 이제 막 하기 시작하는 거죠. 정부에서 발표가 나옵니다. 한국, 중국에서. 사실 무근이다. 그러면서 반등이 나와요. 자, 이렇게 폭락이 나올 때 코스닥이 거의 한 5%까지 빠졌어요. 단기적으로. 그다음 쑥 들어갔고 마이너스 한 1.5% 정도에서 마무리를 했어요. 자, 이렇게 훅 흔들릴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걸 보고 있던 사람들은, 창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손가락이 근질근질 한단 말이에요. 기존에 너무 많이 올랐다 생각을 하면서, 밑에서 많이 올랐다 생각을 하면서 팔 기회만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이제 냅다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차익 매물, 자, 수익 중이었던 매물들, 또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매물이 많이 나왔겠죠. 최근에 보면 신용이, 이제 신용 흐름을 내일부터 이제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6조 한 4천억에서 지금 8조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9월달부터는 이제 공매도 금지가 풀립니다. 공매도 금지가 풀려요. 지금 이제 아직 4월이라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긴 한데 요런 부분들이 있고, 또 12월달에는 양도세 이슈가 있어요. 아직 많이 남았지만 불안하고, 또 4월, 5월달에는 지금 보면 실적 발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4월달, 5월달에는 실적이 안 좋겠죠. 다 이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또 더 불안해. 이제 실적 발표가 슬슬 나오고 뭐하고 하면 빠질 거다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냅다 이제 때려버리는 거야.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자, 우리가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다 하락을 가리키고 있는데 하락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락이 나오더라도 깊은 하락은 지금부터는 없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역발상으로. 자, 2020년도 얘긴데 지금 1분기 실적은 사상 최악의 실적이잖아요. 그렇죠? 2분기에는 자, 경제 재개가 되고, 지금 유럽이니 미국이니 보면, 유럽이고 미국이고 보면 5월부터는 경제 재개를 하고 싶어갖고 다 죽게 생겼으니까, 지금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굶어 죽게 생겼다고 막 시위가 벌어지고, 미국에서는 막 총 들고 도로 막고 나 일 좀 시켜달라고 난리고 뭐 하니까 요런 거에 대한 이제 발표를 슬슬 하려고 준비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는 것 같으니까 치료제 이슈 싹 띄워서, 이제 치료제 있으니까 이거 불안해하지만 하면서, 자, 죽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건 감기랑 마찬가지야. 자,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 가겠죠. 감기는 결국 전 세계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감기입니다. 이번에 코로나도 사실 별반 다르진 않아요. 다만 치사율이 조금 더 높게 잡히고 뭐하고 하는 유럽 같은 경우는 보면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치사율들이 많이 잡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치료제라든가 요런 뭐 백신이라든가 이런 것만 어느 정도 그림만 잡히면 어때요? 요런 불안감들이 많이 사라지면 경제 재개가 진행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경제 재개가 된 거죠. 자, 요거를 보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시장이. 지금 당장을 보면 어때요? 전부 빠질 이슈밖에 없어. 무서워 죽겠어. 그냥 다 빠질 것 같아. 그러니까 갖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심리적으로 불안불안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시장이라는 건 항상 선방향을 하고 미래를 향해 가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정해진 거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이렇게 갈 건데,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위치가 한 여기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위치가 여기에요. 3,000에서 한 5,000포인트까지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갈 거잖아. 이게 갈 건데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빠졌다 갈 건지, 여기에서 그냥 갈 건지. 자, 이거잖아요. 결국 빠졌다 가든 그냥 가든. 근데 만약에 안 빠졌다 가버리면 어떡할 거냐. 그 부분이 더 리스크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면, 지금 때렸다가 이게 빠졌다 가주면 여기서 다시 사야지. 근데 안 빠졌다 그냥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이게 더 빨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버블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으로.
자, 올해 추정치에 대한 이제 그러면은 가치를 보고 이런 걸 봐야 되니까 그럼 올해 추정치가 얼마냐?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자, 18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가 코스피는 올해 추정치다. 1400포인트 때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1800포인트 넘어가고 1900포인트 가고 있으니까 2000포인트 넘어가면 단기적으로 버블 구간이에요. 올해 실적을 반영을 하면. 자, 그럼 2021년은 아직 모르잖아요. 예상은 이제 뭐 120조에서 한 150조 정도 나올 거라고 개인적으로 뇌피셜로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제 한 90조에서 100조 정도 예상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면 3분기부터 이제 보복 소비가 일어나고 이렇게 된다는 가정입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90조, 100조 정도 나온다고 추정을 해보면 자, 2000포인트가 넘어가는 구간부터는 현금을 조금 만들어봐도 리스크하지 않은 구간이에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빠지는 거는 예를 들어 한 5% 빠지면 지수가 지금 구간에 한 5% 빠지면 이제 1800포인트가 깨지겠죠. 그럼 1700포인트까지 깰 수 있느냐. 이 깰 확률이 얼마나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1700포인트가 만약에 깨주면 좋겠죠. 모두 해피하겠죠. 왜? 뭐 증시 안정자금이니 지금 뭐 보면은 개인 예탁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유입이 될 테니까 그 사람들까지 태워서 가는 거니까 과연 이 사람들한테 버스를 태워줄 거냐라는 거죠. 버스 탑승의 기회를 줄 거냐고. 또 만약에 이렇게 여기 1700포인트까지 이탈을 해준다 그러면 뭔가 굉장히 무서운 이슈를 동반을 해서 빠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이 사람들이 현금을 갖고 있다가 불안하니까 또 살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거는 항상 심리적으로 대응을 하면 절대 좋은 포지션을 잡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아직 제가 이제 회원분들한테 회원방송에서 시그널 같은 부분들 잡아드리는 부분들 보면 아직 매도 시그널이 안 나와요. 요 시그널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현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지금부터 조정이 들어오는 거는 그냥 견디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조정이 들어왔다 갈 수도 있는데 이게 안 들어왔다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포지션이 애매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내 계좌가 조금이라도 빠지고 하는 게 싫으니까 지금 왠지 막 팔고 싶잖아. 근데 이제 더 올라가 버리면 더 힘들어진다고. 여기에서 뭐 2000포인트 넘어갔고 만약에 2100, 2200포인트까지 만약에 다이렉트로 뻗어버리면 이건 이제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야. 코스닥도 만약에 700포인트를 넘어가 버리고 이런 구간들이 만들어지면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도 어차피 주식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계속 올라가 버리니까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불편해지거든요. 그러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확신에 들게 됩니다. 계속 올라가니까 야 이거 안 빠질란가 보다 하고 올라타는 순간 이제 버블 구명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 포지션들을 지금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자, 그러니까 김정은 씨가 꼴가닥설이 증시에 미칠 영향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이제 뒤에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가 이야기가 있는데 유가가 폭락해서 무슨 마이너스 30불? 자, 선물 포지션에서 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대한 내용은 이야기를 많이 해보면 되고, 그러니까 언론에서 많이 보도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 보면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중요한 건 다 작살난 거죠. 5월물. 지금 이제 뭐 4월물, 5월물 있으면 이게 예를 들어 지금 내가 기름을 현물로 받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파생 부분에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가격에 대해서 샀다가 이걸 내가 직접 받을 거 아니면 받아줄 사람이 있어야 이게 정상 가격이 유지가 되는데 그러니까 기름을 받으면 30불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역사상 이제 뭐 본 적이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온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감산이 이제 더 뭐 크게 진행이 된다든가, 감산 규모가 뭐 950배럴? 950만 배럴인가 뭐 이렇게 감산한다고 감산 합의설이 나오고 했는데 원래 기존에 2천만 배럴을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잖아요. 이게 뭐 이제 뭐 3천만 배럴 이렇게 감산하겠다 뭐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하면 움직이겠죠. 그리고 또 보면 4월물, 5월물 보면 이건 끝난 거고, 지금 이제 5월물도 애매한 게 5월 말에도 과연 받아줄 수 있겠느냐 이거. 지금 경제 정상화는 유럽이고 미국이고 다 5월달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한두 달 지나가 버리면 뭐 6월, 7월 회복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려버리면 이거 파생 이거 잘못 싸면은 이거 5월달 것도 잘못 싸면 이거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5월달에 경제제가 맘대로 안 돼버리면
그러니까 유가가 뭐 싼 거는 다 알아. 나중에 오를 것도 다 아는데 경제가 정상화가 돼야 이게 올라가는데 경제 정상화가 늦춰져 버리면 5월 말도 이거 깡통이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왜곡 흐름이 굉장히 심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유가가 나중에 올라갈 거는 다 알고 있는데 이걸 이제 파생으로밖에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기름을 바다가 어디다 쌓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온 운임이라든가 지금 보면 저장비가 너무 올라가는 거예요. 저장비가 너무 올라가는 거야. 저장을 무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생산은 하고 있는데 누가 써주질 않아. 소비가 일어나질 않는 거죠. 저장 공간이 지금 포화 상태에 된 거거든요. 자, 요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은 이제 선물 흐름도 이제 파생 포지션도 굉장히 리스크하단 말이에요. 자, 선물 포지션을 그럼 취하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괴리율을 살펴야 돼. 이거 살필 정도로 공부가 안 된 분들은 자, 원유 선물 뭐 매수 배팅 하면 안 됩니다. 이 괴리율이라는 걸 살필 줄 있어야 돼요. 실제 뭐 원유 가격과 뭐 유가와 이제 선물의 이제 뭐 괴리율이 없는 그런 것들을 사야지. 이게 뭐 괴리율이 심한 구간에서 배팅하면 유가가 올라가도 못 올라간다고. 이제 뭐 선물이나 그런 것들은 가격이 못 올라간다고. 요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갖고 이 괴리율이 심해가지고 뭐 거래를 정지시키니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은 한 번 더 털어가지고 죽여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파생에다가 배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1%, 0.5% 버리는 비중을 배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언제까지? 올라갈 때까지 사는 거예요. 자, 5월부터 자, 지금 4월이죠. 4월부터 6월 때까지 빠질 때마다 계속 사는 거예요. 자, 이거 깡통 나면 또 사. 자, 그 다음 그거 깡통 나면 또 사고. 요런 식으로 배팅을 해야지. 한 방에 배팅해버리면 깡통 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유가 그러니까 유가에 대한 배팅을 상방 배팅을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배팅할 수 있는 방법은 파생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파생 상품은 항상 깡통을 염두하고 비중 관리를 해갖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간을 놓고 뭐 15일이면 15일,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그렇게 해서 100% 이상 올라오는 구간을 이제 때린다고 생각을 하고 버린다는 비중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굉장히 리스크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막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냥 딱 눈에 보이니까 나중에 유가 올라가겠지. 그러면 안전한 방법이 뭘까요? 유가 뭐 폭락 나오고 뭐하고 해서 정제마진 찍히고 4, 5월 달에 실적이 딱 찍힐 텐데 정유사들 이건 파생이 아니고 실물이기 때문에 정유사도 주가 폭락 오면 받으면 돼요. 이게 훨씬 안전해요. 유가 패동이 이제 유가 배팅이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이 파생 배팅을 하면 뭐라 그래야 돼? 상승 하락의 그 괴리율이 굉장히 뭐라 그래야 돼? 괴리율이 아니고 뭐라 그래? 파동의 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욕심이 들어가는데 자, 지금 이제 큰 비중을 실으려고 그러면 요런 걸 잡는 거예요. 요런 걸. 요런 거는 그냥 버리는 비중으로 그냥 가는 건데 지금 뭐 포지션도 4월물 지금 보면은 이거 깡통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물 이상을 봐야 돼요. 5월물도 사실 리스크한데 이건 대박이 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6월 진짜 경제재개가 5월에 진행이 돼버리면 이건 대박이 날 수 있는 거고 6월부터는 뭐 이제 거의 확실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만큼 변동성이 더 약하겠죠. 그리고 사실 그 시간 가치라는 게 입혀져서 비싸게 거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괴리율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지금 유가가 폭락하고 뭐하고 한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자, 뭐 파생 포지션이 굉장히 저평가돼 있고 이렇다 그러면 해도 되는데 지금 파생 포지션이 저평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익은 낮고 리스크는 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공부가 안 되는 상태에서 함부로 보면 안 돼요. 그냥 만약에 4, 5월 달에 이제 정유주들, 정유기업들 이거 실적 발표하고 뭐하고 하면 요런 거 그냥 장기적으로 묻으면 돼요. 내가 진짜 여기에다 배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자, 이제 오늘 이슈는 아까 이야기했던 김정은 씨 이슈하고 뭐 유가 뭐 이슈가 있으면서 조정이 좀 줄었는데 조정폭이 굉장히 완만합니다. 자, 이렇게 이런 이슈들이 이 정도 있는데 이제 조정폭이 완만하다는 거는 자, 지금부터 이제 큰 폭락 흐름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제 하방만 본단 말이에요. 왜? 자, 2018년도 10월 이제 뭐 10월 폭락. 자, 2019년도 8월 폭락. 2020년도 3월 폭락. 폭락에 익숙해져 있어요.
자, 이번에도 올 거다라고 자꾸 여기에다가 믿음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 이렇게 기다리는 폭락은 안 올 거다. 야, 이제는 끝나겠지, 뭐. 이제는 끝나겠지 하는데 폭락을 계속 두들겨 맞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기존에 이제 투자하던 사람들은, 단타꾼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다 떠났어요. 시장에서 90% 이상은 사라졌다고 보면 돼요, 주식시장에서. 이때 이 폭락을 두들겨 맞은 사람들은 90% 이상은 증시에서 떠났어요. 다 깡통나고 떠났단 말이에요. 자, 지금 자금들이 이제 신규로 들어온 자금이기 때문에 몰라요. 잘 모른다고. 그러면 이런 폭락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단 말이에요. 들어오면 사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기다리는 자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걸 다 알고 있거든. 자, 빠질 거다, 빠지면 사야지라고 기다리고 있는 자금이 너무 많다는 걸 메이저들도 다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쉽게 안 빠지는 거지. 왜 그럴까요? 자, 예를 들어서 10에서 자, 빠지는 폭이 5까지 있는데, 야, 이거 9대면 사야지 하는 사람이 있고 8대면 사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고 7대면 사야지 하는 사람이 있고 6대면 사야 되지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대기자금이잖아요. 대기자금이 풍부하기 때문에 쉽게 안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이제 유동성이라 그러죠. 그러면 기다리는 폭락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현금을 늘려가는 게 리스크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현금을 늘려가는 포지션 더 올라가야 돼. 확실하게 단기버블구간 들어가야 돼. 그럴 때는 이제 리스크가 없어요. 왜? 그 자리에서 이제 급하게 올라가기가 어려운 구간이니까. 그 자리가 어디라고요? 2021년도 실적을 반영하는 구간인데, 자, 여기까지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자, 20년도 실적이, 자, 3분기, 4분기까지만 반영해 놓으면, 일단 저는 이 위로 올라가면, 이제 좀 부담이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900포인트부터 현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왜 1900포인트가 넘어갔는데 현금 사인을 안 드렸을까요, 회원분들한테? 이때쯤 되면 시그널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지금 살피고 있었는데 이게 안 나와요. 그럼 더 가겠다는 거거든요. 제가 분석하고 있는 바에 물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트리거가 나와서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고 하지만 코로나라든가 유가에 대한 이슈로 폭락은 이제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리스크가 새로 나온 거죠. 새로운 게. 이게 만약에 진짜 사실로 확인이 되고 이게 쿠데타라든가 이런 게 진짜 현실이 되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개입을 할 거니까 그렇게 되면 전쟁설이 조금 커지면서 진짜 조정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럼 이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이것도 확률이 굉장히 낮아 보이거든요. 못해도 10% 미만이겠지. 그럼 10% 미만 구간에다 절대 배팅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견디는 거지. 항상 시장을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바라봐야 된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우리 역사적으로 항상 기회였습니다. 자, 그 부분을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요런 걸 이제 설명하기 전에 제가 가진 스탠스를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좀 이야기가 좀 길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김정은 씨가 꼴가닥설이 증시에 이제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될 거냐, 얼마나 될 거냐, 라는 부분을 좀 이제 예측을 해보는데 이거는 과거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자, 역사를 공부를 해서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무언가 흐름들이 잡히겠죠. 그걸 보겠습니다. 자, 김정은 씨를 보면 자, 우리의 환상과 다른 이제 백마탄 왕자님은 다 원빈처럼 생겨야 되고, 자, 현빈처럼 생겨야 되고, 우리 뭐 동건이 형님처럼 생겨야 되는데, 아, 현실은 이래. 백마탄 왕자님이 이렇게 생겼어요. 김정은 씨처럼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야. 가슴 아픈 현실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 이게 빠질 것 같아. 빠져야 돼. 우리가 이상 생각하고 있는 거는 우리의 환상으로는 딱 여기에서 뭐 1400, 1500까지 빠져고 그 자리에서 내가 태워서 1800에 한번 줄이고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1700에 다시 받아서 2000에 한번 줄이고 내려오면 1800에 다시 사갖고 3000에 한번 줄이고, 이건 환상이라는 거예요. 환상과 달라요. 현실은. 현실에 이렇게 김정은 씨처럼 생겼단 말이야. 이렇게 백마탄 왕자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절대 가진 않는 거예요. 역발상 투자가 항상 확률이 높은 이유를 이해를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대중은 뭘 따라다녀요? 항상 이슈를 따라다녀요. 근데 이 이슈는 어때요? 이미 우리가 아는 순간 끝난 거예요. 이런 걸 왜 이해하지 못하느냐고. 그러면 자,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이게 만약에 이슈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막 움직인다 그러면 이거는 도박판이잖아요. 근데 왜 주식시장을 도박판이라고 그러지 않을까요? 주식이라는 건 결국 가치라는 게 있는데 이런 이슈로 인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왜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왜곡이 바꿔서 생각해보면 뭐냐면 이게 항상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이해하고 해야 고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현실에 이제 백마탄 왕자님이 이렇게 생긴 것처럼 우리가 상상하고 있고 우리가 환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무슨 뭐 이런 폭락장이라는 거는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대중이 이걸 바라고 있으니까. 예탁금 막 쌓여가고 지금 안 사잖아. 이게 뭘까요? 이거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대기하고 있는 대중이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시그널에 폭락이 없을 수 있다라는 시그널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이런 걸 보고 이해를 해야 되고요. 자, 보겠습니다. 뉴스 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김정은이 사망을 한 다음에, 자, 북한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 그럼 이제 쿠데타가 일으키면, 이제 중국하고 미국이 이제 개입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한반도에서 중국, 미국이 전쟁을 시작을 해. 자기네 나라에서 전쟁을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이제 중국이 더 부담이죠. 미국보다. 왜? 한반도는 중국이랑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게 이제 확대 재생산이 자꾸 되는 거죠. 자,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고, 트럼프 아저씨는 또, 강인한 사람이니까, 그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불바다가 어쩌니 하면서 시부리면, 항공모함 뭐 왔다 갔다 하고 하면, 요런 지정학적 리스크의 폭락이 나올 수 있겠다. 자, 전쟁. 그럼 이게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 이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건 단기 이슈잖아요. 전쟁이 진짜 벌어지면, 전쟁이 나는 순간 폭등하는 거예요. 왜? 한 번에 끝나버려. 진짜 핵을 던져버리지 않으면 전쟁이 나는 순간 폭등하는 거예요. 물가가 폭등하니까. 과거 2차 세계대전 때도 그랬어요. 자, 유럽, 뭐, 영국, 뭐, 프랑스 전쟁 때도, 진짜 전쟁이 딱, 전쟁 시작한다 그러고, 그때부터 쭉 빠지다 전쟁이 진짜 시작한 다음부터 폭등을 했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폭등하냐면,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2차 대전 이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상 최고의 호황이, 경제 호황이 전 세계적으로 입혀졌습니다. 왜? 이 세계대전 때문에. 물가 폭등하고 뭐 난리가 난 거지, 뭐. 그렇게 크게 폭등하고 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사상 최대 경제 호황을 맞이해요. 진짜 전쟁이 일어나면, 자,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일단 합쳐질 거 아니에요. 이번에 전쟁이 나면. 북한이 사라지든 한국이 사라지든. 아니면 다시 어떻게 한 몸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전쟁이라면 이게 주식 따위가 문제냐고. 내 모가지가 땅이냐 마냐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쟁이라는 게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이슈예요. 그러면 뭐 하루짜리. 아니면 만약에 전쟁까지 갈 거다라는 요 상황이 진행이 되게 되면 조금 노이즈가 나오다가 전쟁이 없다 그러면 폭등하는 거고, 전쟁이 진짜 벌어지면 전쟁이 나는 순간부터 올라가는 거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된단 말이에요. 자, 김정은이 위중설에 불 붙인 뭐 결정적 장면 3가지 막 이렇게 뉴스가 나옵니다. 막 불안하게 나와요. 한국, 중국. 자, 국무위원장 뭐 중퇴설, 김정은 씨 뭐 중퇴설 사실 아니다 라고 막 발표하는데 믿지 않아. 야, 니들 어떻게 믿어? 김정은 죽을 거야. 막 이런단 말이야. 북한 한국 정부 김정은 위독설에, 자, 특이 동향이 식별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진짜 만약에 죽어버리면 또 단기 노이즈가 또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갑자기 손 흔들면서 TV에 인사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강하게 움직여버리겠죠. 그럼 이걸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는 이슈인데, 요거에 왜 자꾸 뭐 뇌동매매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업이라는 거 우리가 가치를 보고 산 거지. 김정은 씨가 돌아갈 거냐, 앞으로 살아남을 거냐. 이 백마탄 왕자님이 죽을 건지 살 건지를 보고 배팅을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데. 근데 왜 김정은 아저씨가, 이게 죽을지 살지를 가지고,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팔고 사고 하냐고요. 자, 김정은 간단한 스탠스 수술이었다. CNN에서 중퇴설은 오보다. 이게 만약에 진짜 오보라 그러면, 무언가 작전이 들어갔을 수도 있는 거고. 돈 좀 주고, 야, 이거 한번 내보내줘봐. 응? 나 하방에다 배팅 좀 해게. 뭐, 요런 거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걸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자금을 좀 털어먹기 위한, 그런 이슈일 수도 있는 거고. 자, 북한 김정은 씨가, 자, 위독설, 또 사망설, 이런 것들이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지금 불안감이 생기니까, 매물들이 나와야 되는데, 개인 매물들은 안 나와요. 자, 외인들이라든가, 매물들 이제 보면, 외인 기관, 오늘 이제 포지션이 특이했던 걸 보면, 수급 흐름을 보면, 이게 만약에 요런 식의 흐름이면, 진짜 불안하니까 외국인들 제일 불안할 거 아니에요. 선물을 팔아야 되거든, 이게. 선물이고 현물이고 다 때려야 되는데, 자, 선물 포지션 이런 게 나오고 뭐하고 하면서,
자, 하방 포지션이든 선물 포지션이 상방으로 바뀌었어요. 기관은 조금 규모가 크게 배팅이 들어왔고, 그럼 내일부터 바로 이제 움직일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 더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겠다는 거지. 근데 올라오게 되면 이제 막 쭉쭉쭉 뻗어갈 수 있는 그림을 그려보면, 오늘 이제 코스닥이 마이너스 1.5% 빠졌으면 오늘 이제 상단 위치를 이게 뚫어버리면, 내일 자리에서 뚫어버리면 또 가는 거예요. 근데 조정이 조금 진행되면 좀 며칠 쉬었다 가는 거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지. 이 이슈만으로 폭락은 없습니다. 다른 무언가가 더해져야 돼요. 진짜 죽어버린다든가, 아니면 뭔가 쿠데타가 현실로 확인이 된다든가, 아니면 미국에서 전쟁에 대한 발언을 한다든가, 중국이나 미국에서 전쟁에 대한 발언을 한다든가, 요런 게 나와야 이제 하락 흐름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 이슈로는 계속 하락을 해나갈 수, 그러니까 하락의 트리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게 제가 가진 생각입니다. 자, 그럼 과거 사례를 한번 보자고요. 2017년도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2년 전이죠. 3년 전이구나. 3년 전에 트럼프가 이제 그럽니다. 야, 북한 니네 불바다 만들어버린다. 그럼 하와이에 핵을 던져버리겠어. 하면서, 야, 이거 진짜 전쟁 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지수가 이제 조금 올라와 있는 구간이었으니까 팔고 싶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매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서 막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결국은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니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바이오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IT 장세였어. 자, 이게 바뀌는 흐름이 진행이 됐죠. 그래서 이제 바이오가 본격적으로 막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9월 공매도, 지금도 근데 이제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게 뭐냐면, 오늘도 보니까 좀 헬스케어 관련주도 이제 슬슬 올라가려고 그래.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헬스케어 섹터가 이제 코로나 이슈로 막 기존에 이제 뭐 시크니컬이라든가 기존 산업재라든가 전반적으로 뭐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다 안 좋았는데, 시크니컬, 그러니까 저번 주부터는 그런 종목들이 좀 반등이 진행이 되면서 헬스케어 섹터가 좀 조정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요런 이슈로 인해서 또다시 오늘 보니까 헬스케어 섹터가 조금 움직이는 흐름들이 보이거든요. 뭐 진단 테마주들도 조금 움직이고, 자, 여기에 대한 요 테마주들이 이제 실적에 대한 이런 추정치들도 슬슬 잡히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9월 공매도가 금지가 풀릴 때까지는, 야, 테마 장세가 계속 진행이 될 수가 있겠는데, 요거에 대한 시그널은 개인 수급이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개인이 지금 수급 주체인데, 그러면은 중요한 건 뭐냐면, 헬스케어 섹터가 지금부터 계속 때려버리려고 그러면 개인 수급이 지금처럼 계속 잡아먹고 가면 되거든요. 언제까지? 4월부터 8월까지. 여기에서 이제 급등 흐름이 진행이 되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외인하고 기관 공매도 해지 자금이, 자, 9월달까지 일단 금지되어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계속 올라가 버리면, 주식이랑은 다르잖아. 주식 같은 경우는 손실이 100%로 한정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공매도 같은 경우는 손실이 한정이 없어요. 손실이 무한이에요, 무한.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 100% 올라가 있는 구간에서는 50% 더 올라가 버리면, 상한가 한두 방 더 맞아 버리면 100%만큼 손실이 확대가 되는 거예요. 자, 300% 올라가 있는 데서는 여기서 30%만 올라가 버리면 손실이 100%가 더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려올 거라 그래도 나중에 내려오고 말고 가는, 지금 그냥 무조건 때려야 된단 말이에요. 공매도 같은 경우가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가 없는 자금이에요. 어느 선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해칭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너도 나도 해칭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요게 빡 뿜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신라젠이 거의 여기 7만원인가? 요 구간에서 여기에서 들어온 이게 공매도가 엄청 들어가다가 이게 수급이 너무 세갖고 공매도가 져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해칭 자금이 들어오면서 마지막에 불꽃을 뿜은 거예요. 요런 흐름들이 또 반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산업군이 약하면 돈은 어딘가, 지금 유동성은 풀려있으니까 어딘가로 가야 되는데 이 엉뚱한 데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흐름들이 또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제 여기에다 포지션 취해놨잖아요. 헬스케어 35%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음 달 5월 달까지 제가 한 20%에서 25%까지 줄여보자 라고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자, 4월달 5월달 다음 달까지 어때요? 실적 발표 시즌인데 여기 한번 슈팅이 강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이때 비중을 많이 줄여보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치주 섹터로 지금 이동을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요런 부분에 대해서 회원방송에서 지금 계속 정리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김정은 이슈가
요런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요런 흐름들이 또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트리거가 될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거 내가 그러니까 없는 거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2017년도에 이거 기억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북한 불바다선언, 하와이의 뭐 핵폭격 이슈. 요런 리스크가 나왔을 때 그때부터 헬스케어가 움직이기가 시작했거든요. 기존 산업군에서 이제 밸류 부담이 아니고 팔고 싶은 물량들이 자꾸 나오니까 요쪽으로 돈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바이오 버블이 또 진행이 되는지 요걸 볼 건데, 여기에 대해서 시그널을 우리가 잡아가는 부분은 외인 기관 수급이 들어오면서 폭등이 진행이 되면 이건 무조건 매도 사인이에요. 단기적으로 외인 기관이 코스닥에서 물량이 많이 들어오면서 만약에 폭등을 한다. 그러면 요건 이제 다 때려야 될 사인이라고. 요건 이제 비중을 많이 줄여가야 될 그런 포지션이라고 보면 되고, 개인이 사고 있는 동안에는 그냥 꾸물꾸물 그냥 갖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포지션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분산도 돼 있어야 되고요. 개별 이슈라는 것들도 다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은 해서 헬스케어 섹터도 운영을 해야 되겠죠. 바이오만 몽땅 갖고 있다가 요런 거 한두 번 운 좋게 먹어도 나중에 무조건 깡통 찹니다. 신라젠 같은 거 보세요. 15만원에서 자 7천원까지 빠지는 게 바이오예요. 이런 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실체가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010년도 자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사건 때 보면 자 단기 이슈로 마무리가 된단 말이에요. 자 23일날 연평도에다가 포를 때려버렸어. 그 다음날 개파락 깼겠죠. 자 코스닥이 마이너스 3% 4%에 시작을 해갖고 결국은 마이너스 1.2%에 끝납니다. 자 오늘 흐름이랑 가장 비슷한 게 요런 흐름이에요. 야 연평도에다가 포를 던져버려. 이거 전쟁 나는 거 아니야? 그랬을 거 아니에요 당시에. 우리도 이제 보복 사격 해야 되니까. 그러면 보복 사격했는데 걔네들이 또 발포해. 우리나라도 해. 그러다 야 이씨발 저 새끼들 죽여버려. 그렇게 되면 전쟁 날 거 아니에요. 지금 쿠데타도 이러지가 않은 상황인데 이때랑 비교해보면 이때보다 지금 위험 상황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땐 아니거든요. 자 오늘도 코스닥이 마이너스 5%에서 자 마감할 때 보니까 마이너스 1.5% 정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물론 오늘은 이제 뭐 미국 증시가 좀 하락해서 시작하니까 개파라부에 반등이 좀 진행되려다가 갑자기 이런 이슈로 훅 꺼졌다가 반등이 들어와서 끝난 거죠. 그러면 이 흐름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내일 이제 보면 오늘 이제 하락해갖고 여기 꼬리 달고 끝났는데 요 꼬리 메우러 갈 수도 있고 요 자리 이제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 자 조정받았다 가든지 그냥 가든 결론은 절대 모르겠다. 이 단기적으로 빠졌다 갈지 올라갔다 갈지 이런 것들은 전혀 모르겠는데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자 요런 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있는 며칠은 모르겠다는 거야. 이건 모르겠어. 근데 그 이후에는 자 요런 확률이 굉장히 높다. 요런 확률이 70% 이상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서 이렇게 잠깐 흔들렸다가 움직일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 추세가 만들어진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2010년도에는 지금이랑 상황이 많이 다르죠. 2008년도에 폭락이 나온 다음에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증시가 이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완전 바닥에 깔려 있는 거니까 이런 추세가 아니고 훨씬 강한 흐름이 만들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 저는 다음 주부터 또 움직일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 움직일 때 어떤 흐름으로 움직일지는 모르겠는 거지. 그걸 좀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고. 자 마지막에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9.11 테러 때나 이라크 전쟁. 자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무조건 장기 이제 대세 상승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한국 전쟁이 날 때. 전쟁 준비가 진짜 되고. 자 1999년도에 닷컴 버블이 진행이 되고요. 자 뭐 사스라든가 뭐 이런 게 닷컴 버블이 붕괴가 되면서 시장이 많이 빠졌어요. 그런 다음에 9.11 테러가 딱 진행이 되면서 바닥을 잡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때요? 자 전쟁 발표를 합니다. 자 이라크에 대해 이제 전쟁을 할 거다. 이라크랑 전쟁을 할 거야. 언제 전쟁할 거야 라고 날짜를 딱 박아서 못 박아서 미국에서 발표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한다고 줄줄줄 흐르다가 전쟁이 진짜 시작된 다음부터 대세 상승장이 옵니다. 한국에서 이게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대박.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완전 뭐 그레이트 파동 나오겠죠. 이제 뭐 화폐는 완전 똥 돼버리는 거고 이렇게 돼버리면 자산 안 갖고 있으면은 진짜 빌어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 되는 거야. 진짜 전쟁이 나버리면.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나는 거니까. 물론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거고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역사적인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라크나 뭐 이제 9.11 테러 이런 것들 보면 이게 미국은 어떻게 됐을까? 이거 미국 중시는. 우리나라보다 약했겠죠. 당연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만약 이런 전쟁이 온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약하겠지.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보면 진짜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나는 경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도 그 과거에 다른 사례는 잘 모르겠고 좀 제가 공부를 안 해봤고 영국이랑 프랑스 전쟁 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자 이게 전쟁이 난다 그럴 때 이제 전쟁하기 전에 전쟁 준비를 막 할 때는 이렇게 빠집니다. 전쟁 준비를 할 때. 자 전쟁 준비가 끝나고 전쟁이 딱 시작되는 순간부터 완전 슈퍼 그레이트 파동이 나와요. 전쟁이 끝나고 그 이후까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좀 조정받고.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물자며 뭐며 기업들이 돈을 무지하게 버는 거죠. 전쟁 물자 돼야 되니까 떼돈 벌 거 아니에요. 전쟁이라는 거는 돈으로 하는 거죠. 돈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어디로 갈까? 다 기업으로 가는 거예요. 주식 갖고 있으면 전쟁이 나면 대박이라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해야 되니까 이렇게 나면 안 되지만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한 번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무슨 뭐 세상을 끝내버린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구 멸망이 아니면 앞으로 또 다를 수 있겠지라고 말하면 할 말은 없어요. 지구가 멸망하면 어떻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뭐 이제 할 말 없지. 근데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 자 김정은 씨가 꼴까닥 해갖고 결국은 쿠데타가 일어나갖고 진짜 전쟁이 진행이 되면 전쟁이 어떤 모습으로 진행될지 모르니까 이런 노이즈가 생기니까 불안한데 전쟁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면 이건 그레이트 파동이 나오는 거다. 요렇게까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난다 그래도 상관이 없다고. 투자 측면에서는 물론 우리 삶에는 문제가 생기겠지만 그러면 전쟁이 안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진짜 아무 상관도 없고.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할 때 지정학적 리스크는 절대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거는 항상 기회다. 그것도 가끔 오는 기회예요. 자주 오는 기회는 아니죠. 그러니까 가끔 오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